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사에서 근무하며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했던 어바인 거주 소영남 씨가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주요 계약이 성사되게끔 도와준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한국의 업체와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씨는 2015년 자동차 도색, 창문 필름 등에 대한 계약 입찰을 조작한 대가로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물가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연방중앙은행의 9월 통화정책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한 탓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 통계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발표된 데이터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시장에선 주거 물가, 둔화세 등이 더 부각되길 바랐다며 하루 앞서 발표된 같은 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기대를 높인 영향으로 비둘기파적 입장을 취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약간의 실망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언제 금리 인하를 개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로 9월 빅컷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오늘 발표 이후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중 6개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지지율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7개 경합주 유권자 2,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 두 후보는 동률이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는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조사에서 7%포인트 차이로 우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의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정한 이후 법무부 내에서 구글 처리 방향을 놓고 분할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구글 해체 계획을 추진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국 내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광복회와 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정부 여당과 김 관장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역사 관련 정부 기관들이 친일 인사들로 채워지는 게 우려스럽다며 김 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 대신 광복회는 37개 독립단체와 별도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자발적 참석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취재진에게 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야당과 광복회가 근거 없는 친일 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해를 풀기 위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 관장 임명 철회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처음 국회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숨진 권익위 간부를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말로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엔 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